안녕하세요. 그러면은 3주차 2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게그 시어드 포인터를 좀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 대면 수업이 끝나면 그걸 이어서 그 대면 수업이 지금 1차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2차시, 3차시 동영상 강좌를 대면 수업이 끝나면 이어서 하려고 했더니 수업이 끝나야지만, 즉 다시 말해서 목요일날 이후에나 영상이 제작이 가능해서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영상은 영상대로 가고요. 그 다음에 영상에서 조금 빠졌던 부분 한 단원을 대면 수업에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이번 주에는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면 수업에는 시어드 포인터를 하지 않고요. 지금 비대면 수업에서는 시어드 포인터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비대면 수업에서 질문하시면 대답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뭐냐면요, 시어드 포인터를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시어드 포인터를 이제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처음서부터 이 프로그램에, 그러니까 객체를 하나 만들고 나머지는 그 포인터를 그 객체에 대한 포인터를 연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요거를 조금 더 한번 리마인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 하는 거는요, 결국 그리기로 한번 해볼게요. 하는 거는 벡터라는 애가 있었죠. 벡터라는 애가 있었고, 얘는 시어드 포인터 형식으로 되어 있었고요. 여기가 방이 0, 인덱스 0, 1, 2 이렇게까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0에다가는, 인덱스 0에다가는 뭘 만들었냐면 객체를 하나 만들었죠. 그래서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티저 100개인가요? 인티저 100개를 만들어 가지고요. 여기 만드는 객체를 우리가 포인터를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한 대로 여기 100번 지으면 여기 100이 저장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실행하게 되면 첫 번째 얘가 자원 획득이라고 분명히 화면에 찍힐 것이고, 즉 생성자가 되면은 이게 자원 획득이라고 할 거고요. 그죠? 소멸자가 실행되게 되면은 자원 제거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덱스에다가는 첫 번째 인덱스의 값을 집어넣었으니까 똑같이 100,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제 이렇게 주소값이 저장되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에 있는 주소값을 카피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00의 begin,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거겠죠. 100 앞에 있는 거를 이레이즈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점 이레이즈 한 다음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을 지우는 거죠. 그랬더니 소멸자를 얘가 호출하지 않았었습니다. 그죠? 소멸자를 호출하지 않고, 그럼 두 번째 또 이제 처음에 이제 비기는 여기에, 이터레이터 비기는 여기에 있었는데 얘가 지워졌으므로 이제 비기는 일로 왔겠죠. 그래서 이제 100의 이레이즈에 비긴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것이 지워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멸자를 호출하지 않았었고요. 세 번째 이제 이레이즈 했을 때 이제 마찬가지로 100에 비긴 했는데, 이때는 이제 요게 비긴일 테니까 요거를 하는 순간 소멸자가 호출됐습니다. 맞죠? 이런 거를 하는데 시어드 포인터를 썼더니 의도되는 대로 잘 됐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거를 한꺼번에 확 지우는 게 없나요? 선택이 되네. 그죠? 이렇게 한 다음에 지우개. 이게 안 되나?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지웠는지. 이게 칠판처럼 이렇게 닦아야 되네. 안 좋은 점 그런 게 안 좋네요. 이게 줄이 싹싹 간다든가 그런 거는 이제
노이즈는 없는데 예, 이런 거는 좀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제가요 일반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쉐어드 포인트 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런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요걸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쭉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한번 예, 쉐어드 포인터가 만약에 없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뭐 이런 얘기겠지 않겠어요? 예. 자,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예,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은 지금 첫 번째 소멸에서 예, 과연 예, 소멸자가 호출되는지 아니면은 예, 마지막에 소멸자가 호출되는지 만약에 우리가 의도대로 마지막에 소멸자가 호출되게 되면 굳이 시어드 포인터를 쓰지 않아도 되죠. 그죠?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고 예, 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예, 자원을 획득함. 그러니까 여기서 자원을 획득했죠. 그죠? 요 대목에서 자원을 획득했습니다. 그죠? 자원을 획득함. 첫 번째 소멸을 찍고 소멸자가 호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다음 원서 찍고 다음 원서죠. 그죠? 다음 원서 찍고 예, 소멸자 호출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 없죠. 자원 획득했는데 소멸자 호출은 하나도 없습니다. 보니까 마지막 원서도 소멸을 시켰는데 예, 마지막 원서 소멸하고 난 다음에 프로그램 종료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소멸자가 하나도 호출이 안 됐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물론 여기 메인 함수기 때문에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만든 요 다이나믹 메모리는 예, 그대로 예, 날아가 버리겠죠. 그렇긴 하지만 이게 서버 프로그램의 일부 함수라고 했었을 때는 얘는 이 함수가 빠져나와도 어떻습니까? 계속 남아있겠죠. 그죠? 예, 뭐가 남아있을까? 얘가 아직 안 지워졌잖아요. 안 지워졌으니까 100바이트는 아니고 100개의 인티저가 예,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다면 우리 예상과는 다르죠. 이거를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소멸할 때 바로 소멸자를 호출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안 되었습니다. 자기의 이제 C하고 이제 C++의 차이가 되는데, 이제 뭐 사실은 C는 벡터를 지원하지 않죠, 사실은. 그죠? 예, C++는요,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이것이 만들어졌을 때 포인터로 만들어졌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뭘로 예상을 하냐면은 오너십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오너십을 우리가 이제 주장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벡터에서 이제 이 객체를 만들었잖아요. 얘 오너십이 없는 거예요. 오너십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겠어요? 예, 그냥 뭐 오토 자동적으로 딜리트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자동적으로 딜리트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딜리트를 이렇게 쓰게 되면 안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멸자를 호출하지 않는다. 이게 반복되는 순간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가베지 메모리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예, 언젠가는 예, 서거하시겠죠. 그죠? 예, 이거를 막 무지하게 많이 둔다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럼 한번 우리 딜리트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거를 막고 있잖아요. 예? 이거를 막고 첫 번째 이렇게 하지 말고 강제적으로 예, 벡터의 첫 번째 거를 예, 우리가 없애버립시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요것도 막고 예, 요것도 막고요. 요걸 카피를 해서 카피를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예.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그죠? 예, 여기가 두 번째. 자,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주소를 딜리트 하는 거니까 없어져야겠죠. 그 두 번째 딜리트 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해야겠죠. 세 번째 당연히 에러가 발생해야 되겠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가 자원 획득했죠. 그런 다음에 예, 첫 번째 소멸한 다음에 딜리트를 했습니다. 첫 번째 소멸을 했더니 강제적으로 이렇게, 그죠? 강제적으로 우리가 딜리트를 했더니 소멸자 호출을 했어요. 예.
보이십니까? 소멸자 호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날라갔죠. 네, 두 번째 어떻습니까? 또 강제적으로 우리가 그 딜리트를 했죠. 그랬더니 다음 원소 소멸한 다음에 소멸자 호출을 또 했습니다. 소멸자 호출은 했는데 여기서 이제 분명히 에러가 발생했겠죠. 왜냐면 앞에서 이미 했잖아요. 그죠? 딜리트를 했잖아요. 얘를 없앴잖아요. 이 데이터가 지금 현재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멸자 호출은 찍었지만 뭐가 실행이 안 됐어요? 요 딜리트 데이터가 실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원소 소멸이 지금 현재 여기 안 찍혔습니다. 그죠? 강제적으로 프로그램이 중단된 거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정말 그런지 여기에 시아웃 한 다음에 소멸자 완료라고 하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죠? 그러면은 이걸 하게 되면은 소멸자 완료가 과연 두 번째, 여기 보십시오. 첫 번째에서 지울 때는 소멸자가 호출됐죠. 그죠? 첫 번째 지울 때는. 그래서 이게 없어졌습니다. 그죠? 두 번째 소멸자 완료됐죠. 두 번째 다음 원소 소멸에서 이걸 딜리트 했더니 소멸자를 호출했습니다. 했더니 호출은 됐는데 요 딜리트가 안 된 거죠. 그죠? 안 돼가지고 소멸자 호출만 찍고 소멸자 완료는 못 찍고 여기서 프로그램이 사실은 중단돼서 빠져나온 것 뿐이에요. 마치 얘는 정상적으로 끝난 것처럼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2019에서는 했네요. 사실 여기서 이제 어버트가 발생을 해서 찡 하고 원이 에러가 떠야 되는데 요새 아주 스튜디오가 우리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정화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자연스럽게 그죠?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저 잘못된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 쉐어드로 이제 다 고치게 되면 좀 시간이 저거 하니까 시간이 좀 많이 그 필요하니까 이거를 다시 원위치 시켜가지고요. 시켜가지고 다시 원위치 시켜가지고 여기다가 소멸자 이거는 뭐 소멸자 호출을 완료됐다는 얘기를 굳이 안 써도 그죠? 안 써도 이게 프로그램 종료라는 게 찍히게 되면은 당연히 완료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 쉐어드 포인터로 바꾸게 되면은 이렇게 소멸자 호출해 갖고 모든 게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이게 쉐어드 포인터가 아니고 일반 포인터로 바꿨더니 어떻습니까? 소멸자를 호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했죠? C++에서는 이거를 오너십이 없다. 그래서 자동으로 이레이즈에 의해서 얘를 지우게 되면 자동으로 얘가 없애는 거에 대해서 네가 오너십을 얘기 안 했기 때문에 난 뭐 안 지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이제 고급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 가지 이제 뭐 찾아보고 그러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잠시 좀 끊고 다시 시작하는 방법이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거는요, 결국 이런 겁니다. 지난번에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와서 원점에서는 지금 우리 처음에 그 쉐어드 포인터를 객체를 하나 만들고요. 객체는 물론 100개, 인티저가 100개, 그러니까 400바이트짜리 객체를 만들고 여기를 가리키게 하고요. 그 다음에 뭐 P1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 또 가리키게 하고요. 카피한 거죠. 카피, 그죠? 카피한 겁니다. 그 다음에 P3를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리키게 하고 여기도 카피가 되는 겁니다. 자, 카피되었다는 얘기는 공유하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P1에서부터 P3가 이 객체를 공유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shared point라는 이름이 아마 이름이 주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카피가 되게끔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없애면 얘가 없애고 마지막에 P3가 없어질 때 생겨난 순서는 1번, 2번, 3번이고요. 그래서 1번 없애고 2번 없애고 3번이 없앨 때 소멸자를 호출합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을 없애고요.
뭐 1번을 없애고 그 다음에 2번을 없앨 경우에 또 마찬가지로 소멸자가 호출돼요. 즉 맨 마지막에 항상 어떤 순서에 상관없이 소멸자가 맨 마지막에 소멸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자, 그럼 이게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런 것인가 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었죠. 이 원리는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도, 이게 좋은 점은 있긴 한데, 이게 칠판처럼 이렇게 지우는, 그죠? 예, 이런 거는 좀 많이 귀찮네요. 이거 뭐 누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참. 여하튼 뭐,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뭐,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요. 예. 자, 이 프로그램을 한번 보십시오. 이 프로그램은요, 여기는 클래스의 A의 내용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렇죠?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shared 포인터를 쓰기 위해서는요, boost 및 shared pointer.hpp를 꼭 쓰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 shared 포인터를 하나 만들었죠. 그래서 A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고 그거를 P1에다 간직했습니다. 이럴 때 이 shared 포인터에 멤버 함수인 use count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내가 처음으로 만들었다 할 때는 이게 1이에요. 1.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shared 포인터에 p2라고 하는 걸 만들고 p1에 있는 걸 카피했죠. 그죠? p1을 카피했지 않습니까? 카피하고 p1이 지금 현재 카운트 값이 1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카피한 게 p2가 또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면 두 개가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카운트 값이 변합니다. 아마 2로 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p2는 당연히 2로 변했고요. p1도 2로 아마 변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한번 p3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p1, p2, p3가 아마 둘 다 모두가 다 3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P1은 카운트가 1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공유하는 포인터를 두 개로 늘렸더니 P1하고 P2가 카운트 값이 둘 다 2로,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2로 변경되었습니다. 여기 있던 P1의 카운터도 2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P3를 만들어서 공유하는 포인트를 3개로 늘렸더니 P1, P2, P3 카운트 값이 전부 다 3입니다. 그죠? 3이에요. 그런 다음에 여기 리턴 제로를 했더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리턴 제로 했죠, 분명히. 그죠? 아까 우리가 벡터로 만들어 갖고 이레이즈를 이용해서 무리하게 없애지 않아도 얘가 뭘 했습니까? 소멸자를 호출했습니다. 한 번 딱. 그죠? 저절로 호출했죠, 그죠? 예, 이렇게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다가 그래요? 요거를 한번 그럼 딜리트를 한번 해볼까요? 근데 딜리트를요, shared 포인트 같은 경우에 p3를 딜리트 하고 싶다 할 때 딜리트 p3 하시면 안 됩니다. 얘는 딜리트 p3 하시면 안 되고요. 예, 타입이 안 맞아요. 그래서 얘는 shared 포인트인 경우에는 p3. 리셋이라는 게 있어요. 이 멤버 함수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p3가 없어지겠죠. 그죠? p3가 없어져요. 그러면 얘가 카운트 값이 분명히 p1, p2밖에 안 남을 테니까 p1, p2가 그럼 카운트 값이 어떻게 되느냐. 분명히 여기까지는 3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2로 바꿔지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카운트가 1, 첫 번째 1이고 두 번째는 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유하게 3개일 경우에는 포인터가 3, 3, 3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P3를 없애버렸더니 P1, P2가 전부 다 2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러니까 카운트 값을 공유할수록 1씩 증가시키고요. 그죠? 원리가 그거죠. 카운트 값을 여기 보면 카운트 값을 여기 이제 P1이 처음에 이제 객체가 만들어졌고, 그죠? P1이 딱 가르쳤을 때는 이게 여기에 카운트 값이 COUNT 카운터라고 할까요? 카운트 값이 1이야. C가 1이라고 합시다. C가 1이야. 근데 이제
2개로 늘어날 때 C가 2로 바뀝니다. 3개로 늘어날 때 C가 3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현재 이걸 가지고요 조금 우리가 재밌는 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처음 만들었을 때 1이었었죠 카운트 값이. 근데 2가 만들어졌을 때 동시에 2가 됐잖아요 카운트 값이.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 카운트 값이 이 포인터 하나에 독립적으로 만약에 간직하고 있는 거면, 즉 P1이라고 하는 애도 카운트 값을 갖고 있고, 그죠? P2도 카운트 값을 갖고 있고, 카운트 P3도 카운트 갖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처음에 P1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가 1이겠죠. 카운트 값이. 그죠? P2가 P1 값을 카피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는 2가 되죠.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이걸 또 2로 고쳐야겠죠. 그죠? P3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얘가 3이고 여기도 3으로 바꾸고 3. 이게 좀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P1, P2, P3가 전부 다 카운트 값, 카운터라는 블락을 공유한다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공유. 그러면 P1이 만들어졌을 때 1이고 P2가 만들어졌을 때는 이게 2로 바뀌는 거지, 각각이 카운트 값을 갖고 얘가 써갖고 서로 동기화 시키고 그런 건 안 한다는 얘기죠. P3가 만들어지면 얘가 3으로 바뀌었을 뿐이야. 그러니까 이 P1, P2, P3의 각각의 카운트 값을 출력하는 것은 별로 효율적이지 않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값 계속 찍는 거니까요. 그죠?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맞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예상을 여기에서는 이게 참 안 되지. 여기에서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지우는 것 때문에 잠시 끊을게요. 다 지워서 이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우는 시간이 좀 길어서 그죠? 자, 이번에는 새로운 걸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거를 하시고요. 이거를 만약에 비대면에서 한다고 그러면은 이것도 여러분도 키인 하시거나 내가 파일 다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좀 빠를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여기에 보니까 다 똑같죠?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뭐가 달라졌냐면요, 여기에 쉐어드 포인터 P1 한 다음에 우리가 뭐 했냐면 과거에는 new 한 다음에 A 했었죠? 생각나십니까? new 한 다음에 A 했었죠. 그죠? 근데 여기는 make shared라고 하는 거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make shared라고 하는 것을 헤더 파일로 갖고 왔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이제 또 칠판으로 와서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아까 여기 써있네요. 부스트 밑에 shared ptr 한 다음에 a 한 다음에 뭐 이렇게 한 다음에 p0였네, p1이었나 한 다음에 new.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했었죠. 그죠? 그죠? 맞죠? 그죠? 이렇게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 P1이라는 애가 뭘 갖고 있다고 했습니까? 카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 있다고 했죠. 공간. 그죠? 이 공간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힙 메모리예요. 힙 메모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U라든가 이런 걸 썼을 때 이게 힙 메모리가 나오잖아요. 얘도 힙 메모리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여기도 지금 힙 메모리가 컨트롤 블락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컨트롤 블락, 제어 블락이죠. 컨트롤 블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컨트롤 블락도 뭐 카운터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 컨트롤 블락도 힙 메모리야. 근데 여기도 또 힙 메모리야. 그죠? 그래서 힙 메모리를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몇 번 만들어야 돼요? 2번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도 하나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만들어야 되고. 우리는 포인터만 선언했을 뿐인데 쉐어드 포인터라고. 그죠? 근데 여기도 컨트롤 블럭이 필요하고,
뭐 카운터라든가 지금 그런 정보들을 저장하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흰 메모리니까 두 번의 흰 메모리를 호출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흰 메모리라는 것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코스트가 좀 드는 거잖아요. 그죠? 예, 시스템 콜을 해가지고 예, 저 메모리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 운영체제 입장에 봤을 때는 코스트가 좀 비싼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 번의 그 호출로 흰 메모리로 뭐 만들 수 없을까?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바로 이 make shared라고 합니다. make shared. 이 make shared라는 걸 쓰게 되면은 예, 이 메모리도 흰 메모리하고 여기에 있는 그 shared 포인트하고 흰 메모리를 한 큐에 다 만들어줘요. 두 번 호출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만 호출하면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물론 메모리는 따로따로 만들어지겠지만 흰 메모리를 자 이제 이게 OS가 있습니다. 이렇게 OS가 있는데 한번 부르고 이게 첫 번째 방법 두어 부를 때 자 이게 U를 통해서 한번 부르고 그다음 아니 이걸 먼저 하나요? 예, 먼저 컨트롤 블락을 한번 호출해서 부르고 두 번째 U를 통해서 또 흰 메모리 만들어서 또 이제 반환하고 이 두 번을 이렇게 걸리는데 이 make shared를 쓰게 되면요 한 번에 그냥 예 뭐하고 예, 이 객체의 흰 메모리와 그 다음에 포인터의 컨트롤 블락이 동시에 만들어지고 끝난다 이겁니다.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 의미에서 shared, make shared를 new를 쓰지 않고 make shared하고 쓰게 되면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 부분은 조금 더 나중에 차시 변경해서 지금 26분이 넘어가 가지고요. 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